유권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여당, 또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야당. 이제 4월 7일 본투표일까지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과연 2021년 민심은 어느 쪽을 향하게 될까요?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전투표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본투표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사전투표를 보니까요. 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전국 지방선거 때 투표율보다는 같은 동시간대에 조금 높아요. 네. 그런데 이제 2020년 총선 때보다는 낮고요. 자, 지금 투표 진행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뭐 이번 선거를 앵그리 선거다, 미니 대선이다, 예.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보통 그 재보선 투표율이 30, 30% 40% 지지율인데 2017년부터 50%를 넘다가 2018년 6월에 이제 미니 총선이라고 하는 재보선 때 60.1%가 나왔습니다. 예. 아마 그게 이제 기록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아마 이번 선거도 최종적으로 50% 정도는 뭐 훌쩍 넘지 않을까 좀 예. 예상을 합니다. 예. 이제 사전 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제 주말을 끼고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네. 2030 세대가 과연 사전 투표에 많이 나오느냐 이게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네. 어떤 뭐 이렇게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LH 사태 때문에 뭐 20, 30대 민심들이 돌아섰다라는 얘기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사전선거나 재보선 때도 역시 20, 30대 표심이 적극적으로 아마 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예.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요. 보면 뭐 바이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층, 네. 그다음 트럼프를 적극적인 지지하는 층이 사전 투표에 많이 이제 투표 대결을 벌이는 일종의 그래서 친트럼프 쪽이 예.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이제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이번 20, 30대가 이번 대선의 아주 중요한 변수, 핵심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20, 30대 층의 최근의 경향을 보면요. 네.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일단은 그동안 여당 쪽에 네. 많은 지지를 보냈었는데 최근에는 지금의 야당 쪽에 지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예. 이게 과연 투표로 이어지느냐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표율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이 훨씬 더 투표를 독려를 하고 윤석열 또 전 총장이 뭐 투표를 20, 30대를 향해서 예.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 20, 30대 표심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네.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투표장을 찾은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의 그 정직한 미래에 투표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 첫 일정을 사전 투표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펼 것이고요. 박영선의 서울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능과 위선을 심판하는 첫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표 참여해 주셔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식목일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썩은 나무 자르기 좋은 날입니다. 썩은 나무 자르고 나무 심으면 4월 7일 날 희망의 새싹이 움트게 될 겁니다. 네. 박영선 후보 YTN에 출연 오늘 하셨거든요. 역전승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마지막 표심을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네. 여야 모두가 지금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어느 쪽이 더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판세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도 예. 미국 선거도 그렇고 예. 그때 이제 초반 일종의 기선잡기 경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사실 막판에 공개했던 여론조사 지지도가 사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20% 이상 차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초반의 기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되돌리고 싶다라는 쪽에서 예. 청년층에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우월적 위치에 있는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초반에 이 기세를 굳히기를 하자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사전 투표에 이제 많이 호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이번 이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당이 호소를 참 많이 하고 있고 읍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정부 그리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좀 엇박자가 드러나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선거라든지 어떤 표심이라든지 정치적 변수를 많이 고려를 하죠. 그러나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는 뭐 예산이라든지 정책적 변수를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양장간의 간격이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엇박자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선거 과정이 이제 불가피한데 이게 계속 엇박자가 반복적으로 크게 나타날 경우에는 예. 이게 이제 당 정책의 갈등으로 빚어질 수 있고 예. 이게 이제 상당히 결국에는 당이 정부나 청와대를 향해서 차별화를 현상으로 알게 될 경우는 아주 복잡한 여권 내부 분열 현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선거 때 민감한 시기일수록 당 정청 간에 긴밀하게 서로 조율을 해야지 이렇게 어느 한쪽 일방적으로 정책을 이렇게 발표하거나 공개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내분을 좀 심화시킬 수가 있죠. 예. 네. 그동안 여당은 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항상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을 인정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그래서 규제 완화 카드 이야기가 나왔고 예. 그런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뿐 아니라 내년 대선까지도 이슈가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여당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규제를 점차 완화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지금 민심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가라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민생이라는 관련된 부동산 주택 정책을 내세우겠지만 방향 전체를 전환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미 이제 예.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그렇습니다. 예. 방향 전환 어렵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민심을 되돌리긴 결국 쉽지가 않다. 예. 그 본질적으로 정부 여당이 이런 어려운 한계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참 버거운 선거다. 애당초이 선거가.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 관련한 의혹을 연일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의혹인데요. 2005년 6월에 내곡동 땅 인근 식당에서 오 후보를 봤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오래 있다가 주말을 갔는데요. 김씨 그분이요 주방에 오셔가지고 그때는 그 오세훈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세훈 의원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잘 좀 부탁한다고 맛있는 것 좀 해주시라고 주방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얀 면바지였을 거예요. 하얀 면바지, 이 반듯하게 이렇게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그 캐주얼 로퍼. 상당히 멋진 구두였죠. 그래서 하얀 면바지에 멋진 로퍼의 브랜드도 생각나시죠? 그게 그 페레가모. 예. 내곡동 그 식당 주인 인터뷰가 좀 계속 화제이고 논란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뭐라 그랬죠? 그 식당에서 생태탕 뭐 갔다, 빙수 뭐 브랜드까지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곡동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 내곡동 땅 이 셀프 보상 의혹에서 이제 그 측량을 갔냐 안 갔냐 이제 거짓말 논란으로 지금 번져 있는 상황이고요. 예. 계속해서 내곡동 땅 측량하는 것을 봤다, 측량에 참여하는 것을 봤다라는 게 이제 그 내곡동에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거든요. 네. 오늘은 새로 그 생태탕집 예. 주인이라는 분이 네. 인터뷰를 한 겁니다. 예. 오세훈 후보는 전혀 아니라고 하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생태탕 중이 상당히 이제 오세훈 후보에는 불리한 증언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외모나 신발이나 바지라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박영선 후보 쪽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제기하고 있는 네거티브 전략 1호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오세훈 거짓말적인 프레임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곤혹스러울 겁니다. 오세훈 후보 측에서. 네. 그러나 선거의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에는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말이에요. 네. 꼼짝 못할 만한 물증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선거는 이제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과연 이게 대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예. 네. 그런데 유권자 입장에서는요. 네, 후보가 거짓말을 한다? 네. 그렇다면 한번 고려해 봐야 하는 그런 예. 사항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게 거짓말했다는 구체적인 증거, 꼼짝 못하는 증거가 나오면은 예. 상당히 좀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는 있겠지만 예. 아직까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뭐 완강히 부인하는데 예. 예, 그게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결정적인 예. 물증이 나온 건 아직 아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선거 과정에서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예. 아주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를 하고 본인은 그렇군요. 예. 부인하다라고 할 경우에 그게 꼼짝 못하게 어느 한쪽이 백기를 들 수 있도록 증명하는 것. 그래서 어렵거든요. 시간이 확실한 증거, 물증이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특히 선거 예. 국면에서는 예. 평상시 국면에서 저런 경우는 아주 많은 비난을 받지만은 네. 선거에서는 당연히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 네거티브 마터도 이런 경우가 흔히 일어나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신빙성을 좀 덜 갖게 되죠. 예. 예. 지금 이렇게 개인적인 의혹에 대해서 공세를 펼치는 한편 지지층 결집도 여야 지도부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바닥 민심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해도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선거라고 합니다. 거짓말 후보, 일일 의혹 후보에 대한 의구심이 민심의 저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즌2는 안 된다는 시민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서울 부산시장의 추악한 권력형 성범죄를 심판하는 선거이자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실정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서막을 알리는 선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분노하신다면 투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투표해 주십시오. 네, 김태년 권한대행은 바닥 민심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런데 보통 여론조사는 이제 일주일 전에 하는 것만 공개를 하잖아요. 예. 근데 역대 선거를 봤을 때 일주일 전에 표심이 일주일 후에 실제 투표로 예. 이어질 때요. 예. 어떤 이슈가 변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치명적인 변수. 예. 근데 하나는 이제 후보 개인에 대한 예. 꼼짝 못할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정말 유권자들 전체 분노할 수 있는 예.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터졌을 경우 하나고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정말 유권자들이 전부가 박수를 일제히 칠 수 있을 정도라도 결정적인 정책이 제시가 됐을 경우 이 두 가지인데요.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그런 게 튀어나올 수 있을 건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 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점점 좁혀질 거라고 보고 또 흔히 민주당이 이제 기대하는 샤이 진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점점 드러나는데 저는 그 최종적으로 공개했던 20% 포인트 가까이 큰 차 이거를 뒤집을 만큼의 그런 샤이 진보라든지 결정적인 어떤 변수가 등장할 수 있을 건지 저는 그 점이 이제 항상 회의적이라고 보는 거죠. 뭐 실제로 지상파 3사와 JTBC 리얼미터 최근에 나온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2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샤이 진보라든가 샤이 보수, 뭐 숨은 표심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년짜리 선거이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정책적인 평가보다는 사실은 정치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어떤 그 디테일한 자세한 그런 정책적인 어떤 개인적인 비리 이런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그 문재인 정부 전체에 대한 문제점을 에 대한 다분히 감정적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부동산 청년 공약 내세우고 있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이제 공정과 정의를 높이 평가한다 이러면서 지금 역공에 나섰습니다.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층들은 공정 그리고 정의 이런 데 굉장히 예민하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그런 연령대입니다. 아마도 민주당이 이번에 바람직한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고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도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오세훈 후보 공약 어떻게 보세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책 공약이 결국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사실 유권자 입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워낙 좀 거대하고 멋진 공약들을 두 후보가 경쟁적으로 쏟아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판단이 좀 쉽지는 않다. 오늘 또 사전 투표장을 찾아서 눈길을 끈 인물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아실 텐데 윤석열 전 총장인데요. 아무런 말도 메시지도 전하진 않았습니다만 투표장에 나온 것 자체가 좀 정치적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포토 정치를 오래전에 할 거라고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포토 정치인 거죠. 아버님하고 같이 이렇게 나왔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강한 메시지를 던진 거고,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본인의 젊은 시절의 사진들 이런 것들 많이 좀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분히 20, 30대 청년층을 겨냥한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NH 사태에 관해서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20, 30대가 절망하면 미래는 없다라고 말까지 했기 때문에 다분히 최근 행보를 보면 20, 30대를 겨냥한 그런 포토 정치, 메시지 정치, 그다음 물밑 정치 이런 것들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튜버라든지 심지어 외신까지도 많은 기자들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날릴까라고 관심을 가졌는데 전혀 의외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저는 이 자체도 상당히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상당히 허를 찌르는 그런 검찰 일각에서도 너무 정치적 행보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의논해서 결합해서 누구나 다 정치적 발언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저는 상당히 정치적인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윤 총장이 그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해도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확대돼서 강하게 정치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본인에 대한 어떤 비판적이라든지 강한 반감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보통 사전 투표할 때 보면 아내와 같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부인이나 장모가 여러 정치적인 논란의 여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을 정치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아시다시피 연세대 교수 출신인데 다 기독교 인맥이라든지요. 여러 가지 상식 정치적 배경이 상당히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또 노년층을 겨냥해서 아버지를 모시는 어떤 효자 이미지도 부각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좀 정치적인 저는 고려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친묵 자체도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온 것 자체도 정치적인 논란을 좀 피하기 위한 정치적인 메시지였다라고 분석을 해주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의 사전 투표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저는 이제 정치적 행동을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그러면 정치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의 행동을 했었느냐에 대한 저는 비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그 효과야 내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보기엔 윤석열 전 총장이 사전 투표한다는 그 자체가 무슨 커다랗게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난 보지 않아요. 김종인 위원장은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박영선 후보는 이거 정치적인 행위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상반된 평가인데요. 양쪽의 희망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말하자면 박영선 후보 쪽은 정치적 행보를 안 했으면 좋겠다. 가능한 정치적들을 축소시키기 위한 발언을 계속 반복적으로 던지는 거고 역시 김종인 입장에서는 정치적 입장을 정치적 행보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담겨 있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 아시다시피 잘 말하면 한국의 마크롱이 될 수 있다라고 새로운 이제 마크롱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메시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이번 대선에도 유리하고 다음 대선에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민주당은 정반대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의 차이와 희망사항의 차이가 계속 앞으로 전혀 다른 시각과 발언들로 아마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 행보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거든요. SNS에서 주권자의 마땅한 권위를 증명하라 이렇게 하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 행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과감한 행보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민감한 시기에는 단체 정치 장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업무에 충실하겠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부담을 감수하고 지금 1차 냈죠. 휴가 낸 거죠. 하루. 내에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훗날 대선을 겨냥해서 민주당의 당원들의 호의적인 반응도 없고 이른바 문팬들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행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정치적 행보도 하고 대권을 겨냥을 하는 일석이조의 그런 행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시장 선거 상황 보겠습니다. 김영춘, 박형준 두 후보 모두 오늘 사전투표장을 찾았고요. 마지막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격차가 많이 좁혀지지는 않았어요. 거의 지금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선거에서 이런 경우도 약간 좀 솔직히 드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뭐 1인 1의혹이라고 해서 박형준 후보에 대한 엄청난 비리 의혹들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근데 지지도는 지금 요지부동이지 않습니까? 계속 한 달 넘게. 제가 그러면 부산 민심이 보면 묻지마 이 여당 후보 반대 이런 그 민심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정권 심판 표심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되돌리기는 참 쉽지가 않고 이제 부산 민심이 무너지면 또 호남 민심도 무너질 텐데 참 아직까지는 참 박영준 대세로는 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취임 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긴 했지만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긴 했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누적된 민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 지지도라고 하는 이유가 쉽게 하락하지도 않지만 쉽게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견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반등을 하기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근데 최근 떨어진 이유를 물어보니까 제일 많은 게 부동산 민심입니다. 이게 갤럽에서는 4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10%입니다. 그 합해서 경제 부동산 문제만 해서 50%가 넘는 이런 이제 하락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계층적으로 보니까 진보층에서 10%포인트 가까이가 이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견고했던 지지층으로부터 점점 균열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누적된 오래오래 켜켜이 누적된 이 민심을 단기간 동안에 되돌리기는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결국 선거를 앞둔 여당에도 이게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곧 민주당 지지도 곧 여당 차기 주자 대권자 이게 같이 한 문금이기 때문에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당은 아시다시피 거리두기 하고 문재인 마케팅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점점 심화하면 거리를 멀찌감치 두기 혹은 이른바 차별화로 가게 될 경우는 정말 걷잡을 수가 없죠. 그때부터는.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도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동률을 이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한때는 40%까지 지지도가 올랐다가 지금 이제 한 자릿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갤럽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재명 재상승, 그 다음에 윤석열 급상승, 그리고 이낙연 급하락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편차가 아주 높게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 참 다 양쪽 다 패배를 한다면 이낙연 대표는 훨씬 어려워지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본질적으로 우리 대표 선거와는 상관없이 이낙연 표 정치를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됐는데 나타날 때가 됐는데 아직 지금 나타나지 않다 보고 있거든요. 이걸 언제쯤 보여줄 건지 벌써 한 자릿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상당히 위기네요 지금. 그렇다고 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대 두 후보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편차는 아주 큰 거죠. 상당히 좀 파격적인 방법, 시원시원한 방법 이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참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도 이제 호남
예. 25% 정도 중반에서 아직도 여전히 이제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지도 이제 마지노 고르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호남은 계속 지세에 이제 불을 붙이면은 예. 다시 이제 살아날 수는 있죠, 얼마든지. 예. 그리고 이제 국정 경험이나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을 이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느냐인데 아직 그 계기를 마련 못하고 한 달, 두 달 계속 세월만 지금 보내고 예.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월 재보선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 지형 변화와 함께 정세균 총리가 예. 대선 그만두고 총리직을 그만두고 대선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보세요? 예, 저는 이제 정 총리 상당히 다크호스로 좀 나름대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흔히 정치권에 다 아는 용어인데 이제 정세균 쪽 사람들을 SK라고 합니다. 네. 세균 첫 이니셜 따서 예. SK계가 활발하게 움직인 건 좀 오래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미 의원들 간에 지금 모임도 만들어졌고요. 정권 지방의 조직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이제 대통령이 본인 출마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언론 보도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조만간 아마 4월 말 5월 초 늦어도 그쯤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근데 뛰어든다면 제일 먼저 아마 경쟁을 벌일 사람은 저는 다른 사람은 이낙연이라고 봅니다. 두 사람은 가서 호남에다가 또 종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선 의원에서 중첩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이미지까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되면 대체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정말 한판 승부를 겨루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4월 7일 끝나면 아마 대선 과도 흥미진진해질 거라 봅니다. 그럼 이제 보선이 끝나고 나서 대규모 개각 얘기도 나오고 정세균 총리 말씀하신 대로 대선 행보에 나서면 총리 자리가 공석이 되잖아요. 차기 총리 후보 마지막 이제 문재인 정부의 차기 총리 후보는 어떤 사람으로 또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총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후반기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운영 스타일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여성 후보 얘기도 나오고 김부겸 의원도 얘기 나오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탕평 인사냐 아니면 친유 인사냐입니다. 친문의 핵심으로 하면은 그래서 임기 말에 본인의 구도대로 가겠다는 건데 과거 역대 대통령이 했던 것과 똑같은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본인이 친유 구도로 해서 본인 임기 말에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본인은 운신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히려 전 탕평으로 조금 정치 색깔, 친문색이 성향이 좀 옅은 사람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임기 말에 본인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향후 정치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일단 예상만 해봤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